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일단 총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내란 특검 6월 18일 날 수사 개시해서 얘기해 주신 대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내란 특검에 249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네. 처리한 거는 215건. 그리고 나머지 34건은 국수본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소한 사람이 내란 특검에서 24명입니다. 그런데 군검찰이 같이 처리한 사건까지 하면 27명을 기소를 했고 총 27명. 영장은 11건을 청구를 했는데 네. 5건이 발부가 됐다. 너무 적다. 진짜 적게 적긴 발부되네. 합니다. 네. 근데 발부가 안 된 사람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인물들이 발부가 안 된 거죠. 네, 진짜 어처구니 없죠. 네. 자, 조은석 특검은 계엄 선포의 동기 그리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찌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였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건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이의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규지시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전부 저희가 다 이야기한 내용들이었고요. 네. 계엄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사법 리스크 해결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반대 세력 제거 그리고 권력의 독점을 욕심내서 계엄 선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김건희. 맞아요. 김건희가 계엄의 핵심 인물이지 않겠느냐 이걸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김건희는 모든 국정에 다 관여를 했고요. 윤석열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란 특검은 김건희와 계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죠.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을 조사해서 통신 내역을 확인했고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서 행적을 확인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사항이 발견이 안 되고 이런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관여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건희가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에게 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김건희 측근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싸웠다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김건희는 계엄과 관련이 없는 정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는 이게 왜 김건희가 관여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일단 그 진술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이거는 윤석열이 계엄을 야무지게 못해서 다 망쳤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거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내란 특검이 처음 임명될 때 사초를 쓴다는 각오로 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좀 안타깝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석열이 혼자 했을 것 같지는 도저히 인정하기 그거는 어렵습니다. 능력이 안 왜냐하면 없죠. 능력도 안 되고. 야, 있을 수가 그런데 이제 없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 건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은 윤석열과 김건희 간의 대화 정도가 사실은 있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지나간 걸 잡아낼 수도 없고 그렇죠. 어디 녹음돼 있을 수도 없고 둘 네. 사이에 무슨 카톡으로 통신을 했을 리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아마 네. 그 부분 증거를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서 어렵긴 했겠죠. 그랬던 것 같고 측근들이 얘기한 것은 수사 진행되면서 그 정도의 방어 전략은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네.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김건희 관련돼서도 그렇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법부 관련된 사법부 얘기를 할 거 얘기도 아니에요. 할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러니까 물론 특검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180일간에 했던 거를 정리할 걸 정리를 해서 가르마를 딱 타서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국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 불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 무자르듯이 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라고 그렇지. 정리를 하고 가냐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아니야. 그걸 정리하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파봤는데 확인이 이런 안 측면에서 됐다.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참 네. 아직은 많이 뭐가 부족하다. 그렇지. 그래서 국수 보내서 그렇지. 또는 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라고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저도.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냥 뭐 특검으로서는 뭔가 매듭을 짓고 싶었겠지. 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란의 의혹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적으로 밝혀내는 겁니다. 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래서 과제를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무자르지 뚝 끊어버린 거. 맞아. 이 부분은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엄 당일에 김건희가 병원에 간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성형외과 의사 조사해봐야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어? 그렇지. 네네. 알리바이를 네. 만들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의사 조사하면 뭐 나오냐? 나올 게 있을 수가 없죠. 없지. 왔다 가셨습니다 내가 말고 뭐 더 할 말이 어. 뭐가 있어? 성형외과 의사한테 오늘 저녁에 계엄이 있을 건데 내가 말 계엄 안 의심피하려고 맞지. 알리바이 만들려고 여기 왔어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지. 그래서 박정희 특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건 맞죠. 객관적인 자료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그건 했는데 맞죠. 지금 신장식 의원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못했다 해서 끝내야 되는데 굳이 확인했다라는 표현을 잘못 쓴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란이라는 걸 생각할 때 윤석열이 그동안 김건희와 함께 잘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내란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군인들이 여의도에 출동했던 딱 그 부분만에 한정시켜서 봤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 보면 거기 기소된 24명 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자, 국무총리였던 자, 그다음에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 그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하나 매듭 지은 건데 거기서만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의 수사 결과는 12월 3일 그 밤에 대한 것밖에 없다. 네. 그리고 여기도 내란 특검이 밝힌 것처럼 반대 세력을 제거한다라는 목적 안에는 그 반대 세력이라는 게 민주당이었고 김건희에 관해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를 했었고 네. 명태균 게이트에서 특검을 통과시키기 직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박성재가 가장 열심히 움직였었던 게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움직였는데 네. 어떻게 이 계엄과 관련해서만 김건희가 쏙 빠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난 이게 제일 아쉽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사법부 연루 의혹이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계엄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존재했습니다. 왜냐? 12월 4일 새벽에 대법원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 두 개 다시 한번 또 보고 갑니다. 조선일보. 네, 좀 올려주세요. 자, 심야 간부 회의 진행한 속보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게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내란 특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법부의 계엄 관련성은 없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법원 행정처 담당자,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그리고 또 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3분쯤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서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0시 46분에는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0시 40분쯤, 천대엽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에 이들이 주재한 자리에서 앞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착 시간으로요? 보도가 먼저 나왔고 도착은 나중에 했다. 아. 그래서 이제 사법부는 계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착 시간으로 된 것을 보고 저도 조금 의문이었던 것이 사실은 실무자들이 먼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 검토도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뭔가 유선으로라도 지시가 이루어졌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도착 시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전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나 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보면 조선일보가 그날 12월 4일 0시 46분에 아까 네. 봤던 아까 화면에 네. 이거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대법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저게 그럼 이 말대로라면
가짜로 지금 낸 거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허위 보도라는 거잖아요. 허위 보도를 어떻게 냅니까? 아 근데 대법원은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죠? 그렇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사법부의 신뢰를 엄청나게 훼손시킨 거잖아요. 네. 하지도 않은 회의의 회의 결과를 내온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법원이 왜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첫 번째 그 의문을 저는 풀 수가 없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 대법원이 아니 특검이 뭐 했냐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서 전달한 것 이외에 다른 조치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질의서 전달을 해서 질의서 답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받았습니까? 질의서 전달한 거 말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강제 처분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법원을 수사는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처분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실질적인 수사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저는 이거 제대로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무혐의 처분을 할 게 아니라 이건 역시 여러 김건희 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여기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질의서 냈더니 그 질의서 답변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왔다. 우리 강제 처분 제대로 못했다. 우리 그 보니까 영장 기각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내란 특검 영장 기각률 46.1%, 김건희 특검 32%, 순직 해병 특검 90%예요. 영장 기각률이. 네. 일반 사건 영장 기각률 27%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이러저러한 건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증거 조사를 충분히 못했으니 국수본에서 이거 제대로 한번 수사해봐라 하고 열어놓고 가셨어야지. 그러게. 그러니까 열어놓고 가셨어야지. 전 이거는 좀 화가 납니다. 솔직히 고생했는데 이 부분 화가 나요. 솔직히. 예,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그날 저녁에 했던 거는 100번 양보를 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12월 3일 날에 군인들의 여의도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정말 내란을 했던 그것만을 딱 집중을 해서 수사를 했다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과 뭐 조의대가 됐든 누가 뭐 미리 12월 3일 날 밤에 계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논했다는 증황은 없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보도록 치죠. 근데 그날 밤에 대법원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계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네.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에 따라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를 그렇습니다. 따랐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아, 그렇게 천대엽이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천대엽 스스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도 그 계엄이 위헌유법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사법개혁 관련해서 내란재판부 설치된다니까 그때서야 위헌이라는 얘기를 위헌이라는 하고 단어 잘 써요. 법원장이라는 사람들 국회 나와가지고 내란이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법사위에서 이제 행정처장한테 질의를 할 때도 저 말이 맞는 듯이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이 합법적일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은 전혀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 그 사실은 다 인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특검에서 아니라고 확인해 준 셈이 됐고 나중에 이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이게 꼭 뭐 혐의 없음 처분했으니까 전혀 뒤집어지면 안 된다 이건 종결은 아니죠. 아니니까 네. 네.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조의대는 뭐 계엄 말고도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관련해서도 이제 고발이 당했고요. 지기현이 윤석열 풀어준 거 관련해 가지고 고발 당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내란 특검으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깔끔하게 처분했습니다. 직위원도 혐의 없음. 지기현이랑 조의대 조의대. 깔끔하게. 이상해. 깔끔하게. 그러니까 특검의 칼날이 사법부 앞에서 멈췄다. 네. 아니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최소한의 사법부에서도 본인들의 신뢰를 쫙 끌어올리고 싶으면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서 하다못해 조의대 천대엽의 핸드폰 통화 기록이라든지 그렇지. 그럼 우리 꼼짝 말하지. 그럼 할 말 없죠. 할말 없지. 네. 그런데 질의서만 보내고 끝냈다는 것 자체가 아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좀. 심지어 지기현 부장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역을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는 할 수 없었다라고 했고 그래놓고 공수처에서 그럼 우리가 볼게요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더니 기각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믿어달라는 거야. 그냥. 그렇습니다. 못 근데 참고로 심우정의는 즉시항고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는 종결 처리하지 않고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종결 처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깔끔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래도 국수본으로 넘겼어. 네. 근데 지기현이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털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물론 기소하는 입장에서 사법부가 우리가 기소한 것만큼이라도 잘 그 처분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서둘러 종결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기소할 것과 종결할 것과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을 세 가르마를 잘 타시는 게 조은석 특검의 핵심적인 마지막 마무리의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전부터 누차 말씀드렸는데 네. 이 가르마 타기가 조금 납득하기가 좀 한 어렵다. 가지 뭐 내란 특검이 고생은 했습니다만 고생했죠.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네. 뭐냐면 법원 사건, 대법원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강제 처분에 할 수 있는 그런 청구를 얼마나 했고 실제로 법원이 얼마나 기각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강제 수사 청구를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 언론에 밝히질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면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저는 밝히지 했을 않는다고 거라고 보고요. 예. 했을 거라고 보고 아마 대부분 기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한번 보십니까?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수사는 입장에서 조금 흘려서 법원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 그게 흘리지 않는 한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된 건 잘 모르거든요. 앞서 네, 영장 같은 네네. 경우는. 그러니까 그건 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 근데 뭐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하는데 좀 고충은 있었을 것 같아. 네. 사법부에 당연히.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강하게 들어가면 다 막힐 거 아닙니까? 막히죠, 막혀. 실제 예. 영장도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란 특검 내용을 조금 더 하시면 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내란 아니 뭐 특검 내용 네, 덧붙이세요. 예 저는 과제가 두 개가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하나는 더 중단 없는 발본색원적 수사, 즉 내란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내란 사건의 수사가 종료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 마치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수본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나머지 사건들 국수본으로 넘어간 거고 혐의 없음 했던 사건, 즉 김건희나 사법부에 대한 사건도 국수본에서 끊임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2차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중간에 근데 떠요. 기간이 2차 종합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국수본만으로 수사 다 할 수 있느냐. 솔직히. 근데 내란 특검 안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흘러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수사 의지를 가진 분들 그런 검사들하고 검경 합수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영장 신청해서 막 검찰에서 날아가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어요. 예. 국수본에서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영장 자체를 그 법원에다가 청구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란 특검 안에서 온도차를 보였던 검사들 중에서 뜨겁게 수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합수본을 법무부와 행안부가 빨리 만들어서 2차 종합특검 가기 전까지 아, 이 가기 수사가 전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법 왜곡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직위원 완전히 법 왜곡죄 딱 케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법 해석하는 거 전무후무잖아. 윤석열 이전에도 없었고 윤석열 이후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증거 조작하는 거 쿠팡 사건. 네. 그 유리한 그 증거 빼가지고 불기소 처분하고 하는 거. 어미준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어미준이. 증언 조작했다라는 거 다 대북 소문 나오잖아요. 사건도. 예, 네. 예. 이런 거 법의곡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이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네. 예. 우리 그 의원님께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지금 막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했는데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게 이제 당 지도부의 이제 생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당에서 아직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제 당 대표님이나 저도 사실 2차 종합특검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종합특검을 하면 또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1차 특검을 했을 때 시간 막걸기 했던 사람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아, 네. 나타나고 맞아요. 그런 좀 단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종합특검을 하면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미리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 대처가 조금 빠르지 않은 면이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평시 조직인 합수본을 국수본을 검찰 검사와 같이 해서 합동본부로 만드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종합특검 쪽입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검경 수사 합동수사본부로 가면 시간적인 제한 없이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또 추가로 여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네. 그 부분 장점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나 법사에서 많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이 네. 가장 효율적일지.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뉴스가 좀 절망적인 것 같아가지고 뭐 절망까지 하실 필요는 힘들어하시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네. 내가 너무 쳐졌나? 아니. 죄송합니다. 네. 조금 업시켜서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근데 또 약간 좀 기분 좋은 소식은 하나 있었어. 그래요? 뭔데요? 박성재 박성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2명이나 구속영장 기각시켰잖아. 네. 그런데 박성재 재판 아, 이진감 판사가 이진감 판사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 네. 그건 좋네. 이진감 판사가.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헌법재판과 미인명 관련해 가지고 기소된 한덕수 최상목이 네. 재판도 딱 이진감 야. 판사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거는 이진감 판사가 진행합니다. 조금 그래도 네. 안심이 되네요. 그나마 이제 최근 나온 뉴스 중에는 가장 네. 희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네.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도 우리 성에 좀 차지 않고 특히나 이제 사법부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정신 아닌 발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야만 합니다. 맞아. 그 중에 이제 그 김현태 707
그 특임 단장. 네. 요 놈이 아주 제일 문제인데 네. 요 놈이 이제 법정에 나와가지고 안기령 부대변인 완전히 그 비난하면서 계엄을 희화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 다 거짓으로. 맞아요. 일단 요거 잠깐 한번 봤는데 다시 한 번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령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덩치가 큰 뭐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했고 그래서 해당 인원의 진술을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도 안 돼. 정신 나간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시대의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청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돼. 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짧게 듣고 옵니다. 이재명 씨. 제 중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이거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거예요. 와. 저 제정신입니까? 와, 어떻게 저런 말을 안기령 하냐. 부대변인을 즉각 사살했어야 된다는 네. 발언을 와. 대한민국 국힘의- 제2 네. 정당 네. 야당 제1야당 제1야당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야.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내란당이란 말 상상할 수도 들을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최욱 앵커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자가 이런 방언을 한다라고 하지만 거꾸로는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 청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이게 친위 쿠데타라는 말 표현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주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과 같이 세력을 같이 했던 뭐 그 당시 기득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요 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실 저는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뭐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것 때문에 화난다고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끝이야. 그걸 제일 원하는 거예요. 이 그렇지.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끝이야. 맞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기령 부대변인요. 저희도 방송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무슨 안기령 대변인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 그런 얘기는 뭐 굳이 진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전혀 그런 얘기. 그 와중에 왜냐하면 아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예. 예. 그 김민수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런 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해서 이재명 씨라고 불렀어요. 예. 이거는 그냥 선거 불복이에요. 선거를 불복하는 것, 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민주주의 정당에서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자꾸만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정당 해체 포인트. 국힘 해체 포인트를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속 쌓고 있다. 김민수 씨 자중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제가 상황. 이것도 이거고 오늘 또 다른 방송들 오전에 쭉 봤는데 제일 물타기로 어이가 없었던 거는 이 국힘 쪽 패널로 나와가지고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엄 터진 날 우리는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정신없이 국회로 가기 바빴는데 민주당은 유튜브 라이브하고 사진 찍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빨리 들여다봐. 정리해야 돼. 와, 그거 보고 진짜 어, 정리해야 돼. 깜짝 그런 놀랐어, 얘기 깜짝 좀 놀랐어. 들어주면 안 돼. 네. 정리해야 돼. 그래야 얘네들도 무섭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김현태 전 707 단장은 김현태 씨. 그 전에 우리 기자회견 처음에 사건 초기에 기자회견 나와서 네. 굉장히 새빨간 거짓말을 네, 했던 사람이 악어의 눈물.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계엄 정국에서 당시에 우리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막은 거 그게 가장 큰 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인들이 사실은 자신의 행동을 자제한 것도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거였거든요. 네. 그런 군인들의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희생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군인들이 시민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자기도 이제 교육받은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불법한 명령을 안 따른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 김현태 이 사람이 그 군인들 욕먹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군인이라도 얼마 전에도 방첩사 중령이라는 사람은 법원에 나와서 윤석열이 제2계엄 준비하고 있었다. 결심을 네. 내가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증언했잖아요. 마지막에 재판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인들은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맞아요. 있고 그 그러니까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저항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태 당신이 지금 군에서 지금 나른 장병들의 욕보고 있는 겁니다. 명예를 완전히 그렇습니다. 실추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기표 의원님과는 인사를 나누고요. 네. 저희가 이제 내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부분,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네.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 저희도 이제 뭐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또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가 나와서 네. 요걸 또 메워줍니다. 네. 네, 기운 내서 가야 돼요. 기운 내서 아. 갑니다. 네. 오혁진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일단 내란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문상호가 최근에 윤석열 재판에서 증언했을 때 위증했던 거 몇 가지 좀 짚어드리려고. 아, 문상호 네. 정보사령관. 네. 얘는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애예요. 노상원이 아예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었잖아요. 맞아. 일단 체포도구 30만 원이 경력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30만 원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 정보사분들이 그 판교 다이소에서 그 물품을 산 총 구매 비용이 40만 원 정도 됐대요. 아, 네. 너무해. 근데 그 이제 노상원이 일단 먼저 그 도구를 다 사라고 지시를 하고 예를 들면 자기가- 송곳, 뭐 야구방망이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돈을 안 주니까 문상호가 불쌍해가지고 그냥 돈을 준 거거든요. 정모대령에게. 근데 이제 정모대령님은 이제 그 돈을 다 못 받았다 나는. 그것도 받았대요? 그것도 배달 자식들이 이제 추잡스러운 놈들 진짜. 그게 무슨 경력금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말 같지 않은 라고 소리다. 그냥 말씀을 하시고. 문상호 아주 거짓말 잘하는 놈이야, 이놈은. 그리고 실탄 10발 네. 지겠다라는 그 얘기 거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문상호가 뒤늦게 인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정보사분들 주장입니다만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럼 노상원이 그 체포 명단 그 작성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 직원분들에 대한 어쨌든 뭐 납치 혹은 뭐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하든가 이 이후에 그 정보사 오비 멤버들하고 동행해서 그 체포 명단 그러니까 수거 대상 명단으로 거론됐던 분들을 겁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파악을 했습니다. 총으로. 네네. 총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한테도 초까지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지. 네. 그거 쉽게 제압하지. 민간인들인데 그냥 공무원. 그러니까. 그리고 죽이면 안 됐어. 그렇죠. 선관위 직원은. 허위 자백 받아내야 무조건 되니까. 자백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은 고문의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고문의 네, 대상이고 고문의 대상. 그 고문 결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그 총은 선관위 직원 대상이 아니고 수거 대상. 수거 대상들. 명단이었다. 아.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이 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저번 주에 정보사 현직 연관급 장교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짚었어요. 한 5가지 정도로 좀 나눴는데 큰일하고 다니시네. 아니 뭐 큰일 안 하게 생기셨는데 큰일하고 다니셔. 담백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은 네.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보사가 이제 북풍 공작으로 의심받았던 그게 이제 대만이랑 몽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만이랑 몽골을 직접 기획했던 분에게 들은 겁니다. 와. 네, 일단 몽골은 북풍 공작이 전혀 아니었다. 몽골은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야. 몽골이 만약에 북풍 공작이었으면 자기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을 거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건데 자기는 참고인 조사만 3번 받았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군사정보국하고의 미팅 자체가 없었대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당시에 이제 공식 입장으로 내비쳤던 게 정보사 그 대만 미팅 그 문상호가 직접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휴민트망 복구를 위한 작업으로 일환으로 그 대만 군사정보국 출신 관계자하고 만남을 했다라는 거였는데 휴민트망을 복구하려면 대만 군사정보국을 만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만에 있는 이제 정보사 뭐 사업체, 그러니까 이제 대만하고 협력업체 사장 이런 오비들을 만나지 군사정보국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기획하신 분의 입장으로서는 원래 사전에 그 문상호가 갈 일도 없었고 대만 군사정보국하고의 미팅 자체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문상호가 그거를 북풍 공작으로 준비하면서 군사정보국하고의 미팅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노상원하고 여인영이 그 메모하고 수첩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막 끄적였다고 진술이나 재판에서 증언을 좀 했잖아요. 네. 근데 노상원은 애초에 그 수첩을 롯데리아 회동을 할 때부터 들고 다녔고요. 네. 여인영은 그 삼청동 안가에서 그 이제 윤석열이랑 술 먹고 그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박정무 있는 여러 장성들 그 이후에 담배 피면서 핸드폰으로 메모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자기가 자기 본인만의 생각을 핸드폰 메모를 작성했다? 거짓말이고요. 아 여인영이 네. 거짓말. 그리고 저번 주에 강호필 전 사령관을 만난 분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육군 예비역 46기 장성분한테 46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취소. 퇴퇴. 장성분한테 들은 건데 강호필이. 일단 되게 좀 억울해 하세요 실제로. 강호필이. 그리고 본인이 오락가락 강호필이야. 그래서 제가 약간 제가 그 강호필 전 사령관님을 뵀던 분한테 여쭤봤었어요. 그 이분은 내란의 배신자인가 아니면 영웅인가? 영웅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2차 계엄에 대해서는
영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2차 계엄에 있어서는 그냥 이 사람은 잠적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맞잖아. 근데 잠정만으로.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그 좋은 뉘앙스의 답변을 좀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강호필 전 사령관님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좀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네. 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거짓말하신 건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네네네. 인정합니까?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강호필 사령관님은 약간 본인이 그 말씀하셨던 게 삼청동 안가 장성 모임을 하면서 여인영하고 노상원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대요. 본인에게. 네. 그러니까 본인하고 친한 것으로 알려진 그 방첩사에서 보통 이제 장군들에 대한 세평을 좀 조사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호필이랑 누구랑 친하냐? 그러면 여인영하고 노상원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야, 걔 성격이 안 좋대. 걔 이번에 진급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강호필 사령관도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연락도 끊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강호필 사령관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그리고 강호필 사령관이 이제 그 장성분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작년 초에 이제 김영현이 유튜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의 한 수랑 뭐 이상한 그 유튜브 링크를 수차례 몇 번 보냈었다. 네. 근데 그거를 김영현이 자꾸 이상하게 보내니까 신원식 이제 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노상원이 이제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그때 강호필한테. 그거 읽고 그거 유튜브 링크 좀 보고 공부하라고. 그게 2024년 4월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얘네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삼청동 안가에서 모이면서 이제 여인영에게도 계속 물어보고 너도 그 유튜브 링크 본 적 있냐? 자기도 몇 번 보긴 했는데 여인영도 노상원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근데 어쨌든 여인영도 진급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호필에게 뭐 선배님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다녔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게 정보사입니다. 정보사는 한 번도 압수수색을 안 받았어요. 정보사가 한 번도 안 됐어요? 네. 그래요? 특검하고 검찰 특수부에서 현장 조사만 했지. 그리고 제가 좀 충격이었던 게 그 문제네. 특검에서 그 정보사 공작하시는 분들을 참고인 조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서울고검 사무실을 부른 게 아니라 서초역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해가지고 좀 되게 좀 신원보안 때문에 조용하게 좀 조사를 하셨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분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공작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북풍공작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지. 네. 그럼 이제 공작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아 그럼 이게 공작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데요 검사들이. 얘기를 아. 그리고 그 정보사에서 그 특검에서 현장 조사 갔을 때 이미 관련 물품들 다 뺐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아, 그 핵심인데 정보사가 싹 빠져 있네. 그러니까 정보사 안양이라던가 판교에 있는 본부 자체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자체가 안 됐고 그래서 그 연관급 장교분들은 좀 불만이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보사가 어떤 작전을 펼치고 프로세스라던가 그런 임무가 어떻게 준비된지를 아예 모르다 보니까 요거 중요한데 아. 정보사 우리 저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 네. 정보사 쪽이 완전히 수사에서 비어있다. 배제돼 있어요. 다 삐어 있었다. 네네. 요 부분 저희가 민원 넣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보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 좀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위원회하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김태호 네, 김태용 김태용. 완전히 싹 빠져 있거든요. 그 안보실 2차장 산하 현안대응팀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정보사 820 출신 오모중령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내란 특검에 이제 10월까지 국정원 직원들하고 같이 한 두세 번 정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취재하고 파악했던 게 맞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 이제 안보실 2차장 산하 현안대응팀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드론 사고 합창정보본부와 정보사하고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그 소통한 기록 자체가 합창정보본부와 정보사에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평양 무인기 작전이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는 이제 뭐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실질적으로 물증으로 해가지고 재판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 무기징역이라든가 징역 뭐 10년, 20년 이상의 형량에 맞출 수 있도록 물적 증거가 확보가 됐을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중요하네. 이적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드론을 보냈다는 걸 심정적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추론할 수가 맞습니다.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그 문건을 만들었고 보고를 받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건 대통령실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군사작전인데 국가 더군다나 이제 김태우 차장이 주관이 돼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윤석열 지시하에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거라는 걸 밝힐 물증인데 네. 지금 기자님 주장은 그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수사 네, 아예 네. 특검에서 안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보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아, 또 정보사를 안 하니까 이게 이런 군사 안보 네.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요청이라도 있어야지 그거는. 알겠습니다. 요것도 또 민원 넣겠습니다. 김태용 네. 의원 의원님. 예, 김태호가 예. 빠진 건 정말 좀 말이 안 되죠. 네. 정진석은 이번에 기소가 됐는데 김태호는 기소가 안 되지 않았나요? 안 됐어요. 예, 네, 오늘도 김태호는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안 나와요. 예. 근데 김태호가
그 위상이나 또는 국회에서의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을까? 여기 보면 현안대응팀 안보 2차장 산하 현안대응팀이 사실상 작전을 주도했다라는 건데 드론 작전 네. 이런 부분들이 정보사 압색이 없어서 규명되지 않고 아예 기소조차 안 됐다. 네. 계속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매불쇼에 자주 출연하면서 원천이 자주 말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국방정보공장. 네. 내란 특검에다 뭐라고 진술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게 평양에 무인기 날린 적이 없어요. 내란 준비하려고 그 제외하면. 그리고 드론사가 대북 작전 권한도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전에. 근데 원천이는 내란 특검에다 뭐라고 했냐면 그런 군사 작전은 늘상 장관에게 작전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는 늘상 해왔던 일이고 김용현이 그걸 악용할 줄 몰랐다고 진술합니다. 아,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걸 뭘 몰라. 그래서 결국에는 원천이는 거의 뭐 무혐의 수순으로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제가 일단 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군인이 아직? 지금 옷을 벗고 있죠. 네, 아직 전역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뭐 환복 중이에요. 이것도 처음 일단 들어보는. 국방정보공장에서 직을 내려놓긴 했습니다. 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굉장히 혼선을 줬네, 그 사람이. 그 진술 하나로 무혐의가 되나? 야, 이거 엉망이네. 그러니까. 아, 진짜 중요하고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혁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혁진 기자 대단히 고맙습니다.